자, 등기부로 가보니까 자, 하성군 송삼면 신천이 요 등기인데요. 처음에 내용을 보니까 소유권 이전 내용이 여기 보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자 뭐 임길주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소유권 이전을 했네. 소유권 이전 김순 누구라는 사람한테 이제 증여로 이제 소유권을 넘겼어요. 자, 그리고 가처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면, 자, 이런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쭉 보니까 처음에 말소 예고 등기 있다가 여기네.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가 하나 나오네. 이렇게 예고 등기란 말이 나오면 2번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예요. 2번 소유권 앞에 있던 2번 소유권 있죠? 말소 예고 등기. 자, 이렇게 예고 등기란 말이 나면 예고 등기 사건 번호를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수원지방법원 소재기 2005 가단 2245 요 사건 번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건 번호. 법원이 일단 어디다? 그리고 사건 번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또 예고 등기가 또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저당권, 저당권이 있었고 3번 근저당권, 4번 지상권 말소 예고 등기가 있네요. 3번에 있는 요 근저당권하고 4번에 있는 지상권에 대해서 근저당권, 지상권 말소 예고 등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 사건 번호를 확인해야 되니까 밑으로 가봤더니 이거네요. 2005 가단 예고 등기 2005 가단 1679 요게 사건 번호네 또. 그리고 3번 근저당권, 지상권 말소 예고 등기 사건 번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고 등기가 나오면 일단 사건 번호부터 체크라는 거예요. 사건 번호부터 체크한다. 자, 사건 번호는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건 번호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자, 잘 하셔야 돼요. 대법원 홈페이지로 가서 대법원 홈페이지 가면 홈페이지 이제 뭐 앞에 바탕화면 자꾸 이제 바뀝니다만 거기에 가서 일단 대국민 서비스로 가야 돼요. 여기 대국민 서비스 여기를 클릭을 해요. 여기를 이제 클릭한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가 다음 홈이 열리면 여기서 다음 페이지 열리면 정보란으로 갑니다. 이 정보란에 보면 이 사건 여기를 커서를 갖다 대면 사건 검색란이라는 게 있어요. 사건 검색도 있고 그 다음에 공탁 사건 검색이 있고 그리고 판결서 4번 제공 신청 판결서 4번 제공 신청 나중에 이제 가처분할 때 판결문이가 입수해가지고 분석한 이런 거 할 때도 이때 다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도 있고 5번 밑에 보면 뭐 판결서 방문 열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여러분은 이 사건 검색 여기를 또 클릭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다음에 열립니다. 그럼 이게 나의 사건 검색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럼 나의 사건 검색은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뭐 위치 관계된 거, 압류 관계된 거, 가처분과 관계된 거 온갖 소송 결과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나의 사건 검색란에 가서 여기에다가 사건 번호를 기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수원중앙법원이다. 그럼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 쓰입니다. 이거는 수원지방법원 이렇게 넣고 수원지방법원. 아까 사건 번호 있죠?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2005 여기 클릭하면 연도가 쫙 나와요. 그럼 2005년 그리고 여기는 사건 부호가 나옵니다. 가합 가단 쭉 나온다고. 여기는 2005 가단이에요. 가단. 그 다음에 사건 번호는 2245 아까 대표적인 사건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2245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쭉 이제 기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딱 하면 결과가 쫙 열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페이지 1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사건 검색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방금 보신 것처럼 수원지방법원 2005 가단 22455 사건 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건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말소 청구 소송이구나. 원고가 임길주라는 사람이네요. 원고가 임길주라는 사람이고 피고가 김순덕 외 한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순덕 외 한 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송 결과는 자, 여기 이제 김순덕 외 피고 이렇게 쭉 나오면요. 쭉 내려가 보면 원고 피고란이 쭉 나와요. 나중에 또 보면 밑으로 가보면 그럼 여기 보면 원고는 한 명 임길주라는 사람이고 피고가 두 명이구나. 김순덕, 김경배구나. 이런 걸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소송 원고되는 변호사 뭐 누구다 이런 게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소송 결과 어떻게 됐냐면 어쨌든 예고 등기 소송 결과는 원고가 패한 걸로 돼 있어요. 1심에서. 1심에서 원고가 패소했어요. 자, 그러면 1심에서 이제 원고가 패소되면 이 사람이 이제 항소했는 걸 또 확인하셔야 되는데 사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심이 있고요. 2심이 있고 3심이 있어요. 오늘의 3심은 이제 대법원인데 어쨌든 1심에서 2심으로 상소 2심에 3심으로 역시 상소인데요. 이 상소를 1심에서 2심으로 상소하는 걸 갖다 특히 항소라고 불러요. 2심에서 3심 대법원에 상소하는 걸 갖다가 상고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1심에서 패소했어요.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하는데 이 항소 기간은요. 보통 판결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까지 해야 돼요. 판결문 송달일 판결문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 내에 해야 돼요. 그러면 판결문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송달하고 다음 날부터 14일이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해가지고 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달은 늦어도 한 달 내에 보통은 돼요. 송달은 보통 한 달 이내 송달이 돼요. 한 달 이내 송달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1심에서 2심 이 상소 기간은 결론적으로 판결문 송달한 때까지 최대한 한 달 그리고 다음 날부터 14일이니까 보통 한 달 보름 안에까지 만약에 상소가 없다면 그 기간을 도가에서는 더 이상 상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2006년 10월 17일 날 원고가 패소했어요. 원고가 이제 패소했는데 그 소송의 상소는 언제냐? 상소를 했네. 2006년 11월 8일이니까 요때로부터 한 달 보름이 지나진 않았네. 그럼 상소 기간 내에 이제 적정하게 상소를 했어요. 상소를 했구나. 그러니까 상소했고, 그리고 그럼 상소 결과를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수원지방법원 2006 나니까 1심, 2심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2006 나 24015 사건입니다. 그럼 항소 기각됐다. 그럼 이 사건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을. 그럼 이 사건 내용을 한번 먼저 확인해 봅시다. 사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항소심 사건이 이거예요. 항소심 사건이 이건데 이 수원지방법원 2006 나 24015 이게 이제 항소심 사건이고 원고 역시 그대로고요. 종고 결과는 항소가 기각됐네. 항소 기각이라는 얘기는 패소했다는 얘기. 원고가 또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도 패소했고 2심에서도 패소했어요. 그럼 또 항소 기간 보통 한 달 보름 안에 다시 대법원 상급심에다가 항소했는가, 그러니까 상소했는가, 즉 상고했는가를 봤더니 했네. 상소했네. 기간이 2007년, 날짜가 2007년 7월 18일이니까 한 달 보름 안에는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상소를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